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시 안에서 이제 종합전형은 상당히 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종합전형 요즘에 이제 뭐 입학사정관 전형 그 전에 이야기로 해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합전형이 지금 현재 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는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되게 좋은 제도예요.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 네가 그거 갖고 이제 돈을 버니까 너야 그렇게 말을 해야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하면서 사정관들을 만나보고 또한 뭐 사정관 협회 이거 뭐 회장님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3명의 평가를 했을 때 뭔가 격차가 벌어지면 2단계로 넘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서 되게 투명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지금 대학교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깜깜이 전형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도대체 어떤 애가 들어가는 거고 어떤 애가 안 돼. 근데 이게 진짜 많은 생기부를 분석하고 표본 집단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보여요. 어느 순간. 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학교를 들어가요 라는 거에 대한 기준선은 보여지지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거고, 결국은 걷다가 더 재밌는 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부 못하는 아이가 비교과 잘 만들어서 가는 전형이 아니에요. 공부는 잘해야 돼요. 우리 친구도 아마 공부는 좀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7등급이야 뭐 5등급인데 특목고 아니죠. 그러니까 5등급 아니죠. 5등급이 경희대회를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자기 생활을 더 열심히 했겠죠. 걷다가 또 하나는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충성심이 높아요. 교과전형 애들보다 충성심이 훨씬 높거든요. 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전 그런 얘기해요. 뭐 이게 깜깜이 전형이다 뭐 준비를 안 하시다가 고3이 돼서 그제서야 안 다음에 아 우리 아이가 손해를 봤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애는 뭐가 돼요? 걔는 1학년부터 진짜 열심히 산 건데 공부하랴 비교과 뛰어다니라 그 말도 안 되는 봉사 뛰어다니지 정말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런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같아도 그런 아이 뽑을 것 같고, 생활기록부도 자세히 보면 선생님들이 이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쁘겠냐는 거죠 솔직히. 선생님도 인간인데 다 공정하게 볼 수는 없을 거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아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좋은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한 학생이 어떤 주체적인 활동들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했으니까 남들 잘 때 걔는 뭔가 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되게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이게 컨설턴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좋은 제도예요. 걷다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암기식, 주입식 이거 하지 말자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또 그러면 다시 암기식으로 가자는 거밖에 더 돼. 맞아. 문제집 품고. 그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민영 씨는 학교 다니면서 종합전형 친구들도 이렇게 보이고 정시로 온 친구들도 보일 거 아니에요. 좀 뭐 완전히 뭐 이 사람들은 이렇고 저 사람들은 저렇다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실제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잘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약간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런 좀 농담 같은 소리 들었어요. 수시로 온 친구들은 되게 학교 생활, 대학생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막 웬만하면 대학교를 다 학종으로 갔는데 그 친구들은 다 학교에서 뭐 학생의 임원이나 아니면은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 스스로 찾아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정시로 온 친구들보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그 수시라는 게 그 대학교를 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뭔가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마음가짐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조금 어떻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어떻게 약간 디자인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전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아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확실히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학창시절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알차게 쓰고 싶어서 일부러 막 학교에서 뭐 대회나 아니면 뭐 학생회장, 부회장이나 이런 것도 다 열심히 했고, 그 과목 같은 거에서도
좀 단순히 수업 시간에 남는 게 좀 아쉬워서 친구들 모아서 심화 연구도 해보고 근데 딱 그런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한 만큼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따라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좋고 그 결과로 대학 간 친구들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곤 선생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근데 현직에서 있다 보면. 근데 진짜 학생부 종합을 제가 저는 아까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시 확대가 좋다라고는 했지만 근데 학생부 종합으로 잘 간 학생들 보면은 고등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진짜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한 전교에 한 두세 명? 거의 스스로 이게 막 정말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터디 모임 꾸려가지고 자기가 주제를 선정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탐구도 하고 다양한 도전도 하고 그런 학생들 보면 정말 기분 좋죠. 정말 저도 막 그런 학생이 있다면 진짜 밤새서 생계부를 쓰더라도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얘가 이렇게나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 내가 이거를 잘못 쓰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극소수래요, 사실. 근데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할 게 되게 많아요.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이제 오늘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게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발전을 하려면 학교가 발전을 해야 돼요. 맞아요. 솔직히 학교가 진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학교가 알려줘야 돼요. 제가 가끔 생활기록부 3학년 아이들 생활기록부 다 망가진 거를 보면서 학부모님이 되게 한탄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우시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빨리 찾아가지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거를 볼 때 진짜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거를 1학년 때부터 학교 시스템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거를 학교 시스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아이들을 좀 학종을 하는 아이들은 좀 지도를 해준다라면 이 부분들이 점점 발전을 해 나갈 텐데 솔직히 학교가 한두 명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걷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예전에 이제 우리 학생은 모르겠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서 솔직히 제 세대들은 다 눈물을 흘렸어요. 아, 저건 내 얘기거든요. 주입식 교육. 걷다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랑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 우리 아버지. 똑같아요. 화이트 칼라셨거든요. 그러니까 블루 칼라 되게 무시하시는 이런 케이스들. 그러다 보니까 대학 무조건 가야 되고 대학 안 가면 인간 취급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랐었는데 이게 솔직히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키딩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국가가 바꿨어요. 학생부 종합. 키딩 선생님의 세상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키딩 선생님이 안 계세요. 솔직히 키딩처럼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이해를 못 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요. 어머님 눈물 흘리실 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 잘못 아닙니다. 네 잘못도 아니야. 난 솔직히 학교 잘못 같아. 알려줬어야죠. 솔직히. 솔직히 선생님, 국가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나요? 교육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애들은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교육을 하면은 대부분 지루해하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국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걷다가 이렇게 방침 같은 것도 다 주셨어요, 국가가. 그거를 진짜 꼼꼼하게만 읽어보면 정말 학생들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학교는 그걸 제약을 건다라는 거죠.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된대.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옆에 학교는 되는데 왜 니네 학교는 안 되냐. 말이 되냐. 교육부가 따로 하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린 전화 하나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건 안 된다, 못 써준다. 근데 옆에 반 애들은 쓰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그 생기부 기재가 좀 생각보다 되게 자유로워요.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 좀 많이 살인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이거 잘못 썼다가 내가 감사 걸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그리고 매년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바뀌는데 그걸 이제 연수를 들으면은 내용이 90% 이상이 이거 쓰지 마라, 이거 쓰지 마라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생활기록부에는 그냥 쓰면 안 되는 걸 피해 가야 된다만 박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네. 그리고 학교가 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바뀌냐면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굳이 내가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딴 학교 가면 되지 뭐 학교를 옮길 수가 있잖아요. 교사들은 내가 만약에 이 학교가 엄청나게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무슨 막 프로그램을 개발 막 하고 막 교육청에서 예산을 막 수십억씩 떼온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만큼 만들려고 하면은 와, 나 여기서 근무했다가는 죽겠다. 가야지. 약간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학생부 종합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으신 어머님이나 학생들이 이걸 보시고 계시다면은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학교로 가세요. 거기 보면 젊은 선생님들이 많고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제 영상에서 이게 소개를 드렸던 게 이제 학종으로 잘 못 보내는 학교가 학종으로 잘 보내는 학교로 바뀌기 위해서는 첫째로 일단 실적을 내는데 엄청나게 미쳐버린 교장, 둘째 그리고 승진을 원하는 원로 교사분들, 부장교사, 그리고 셋째로 그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할 신규 교사들, 이 3박자 갖춰지면 혁신학교 가능합니다. 학교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학교는 되게 15년, 2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유구한 학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정시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학교 다녔을 때 그때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제 처음 막 나왔을 때였는데 저도 나름 이제 학교 생활 나쁘지 않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리더십 전형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딱 고3 때 담임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친구 2명이서 갔어요. 저는 이제 3년 동안 반장하고 막 활동도 엄청 많이 했었고 다른 친구는 전교회장 하면서 활동 되게 많이 한 친구였는데 둘 다 그렇게 내신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갔더니 전교회장이가 선생님 저 리더십 전형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인서울 좀 아래 학교로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야 이거 사과 박스로 네가 포트폴리오 만들어 와야 돼. 넌 안 돼. 이러고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바로 연달아서 그럼 저는 어떻게 안 될까요? 했더니 전교회장이 안 되는데 네가 되겠어 하고 딱 저희 2명을 커팅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 10년 동안 지금도 선생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합전형하면 네. 좀 겁내시는 분들, 좀 소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컨설팅 분야 하면서 학생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어머님네 학교는 네. 컨설팅이 그러니까 컨설팅이 아니고 학교가 종합 전형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세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그래도 꽤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개교한 지 거의 한 70년 정도 됐고요. 근데 사립학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노력도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저희는 제가 이제 학부모 대표잖아요.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부모 조직이 있습니다. 어디 학교에나 학부모 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조직 자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입학했을 때 1학년을 대상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선배의 학부모들이 같이 어울려서 좀 특강 같은 걸로 외부 강사도 좀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1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류로 해서 많이 저희 학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사교육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외부 컨설턴트를 모시는 게 사교육 부분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크게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지침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적인 뭐 개념이라든지 4대 요소,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진로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알고 그 부분을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학교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셔서 저희는 이번에 학교장님의 허락을 받고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을 학부모의 주최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런 거에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저는 정말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교육부 지침을 얼마나 잘 이해하냐도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인 것 같아요, 전. 그게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대학교 갈 때 담임이 되게 잘해줬겠죠. 담임이 안 도와줬으면 못 가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고, 그때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솔직히 생기부가 되게 많이 발달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말 좋은 전형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모든 답은 전 다 학교가 갖고 있다고 봐요. 교육부도 아니고요. 엄마 애들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컨설턴트도. 그러니까 제가 망하려면요. 학교가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이 저를 비판하셔도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비판하실 거면 저만큼 하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지만 목숨 걸고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전 밤을 새서라도.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욕하실 거면 그만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땡 학교 강연회 끝나고 정말 느낀 게 많아요. 2번 다시는 학생 상대로 강연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만일 비판하셔도 되는데 비판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면서 비판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랑 말이라도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가 뭘 알아, 그냥 야 네가 학교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네, 좀 학교가 바뀌어야지 저는 학종이 살아날 수 있다. 선생님 계셔서 좀 그렇지만 말씀하셔도 네. 이게 결국은 모든 답은 학교가 갖고 있어요. 사교육이 왜 살아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학종으로 잘 보내는 학교는 계속 잘 보내고 안 되는 학교는 계속 못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선택할 때 그런 얘기해요.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요? 2개예요. 첫 번째는 중경외시 학종으로 얼마큼 보냈는지 데이터 구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학종으로 대학 많이 보낸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갈 만한 놈들이 간 거기 때문에. 근데 중경외시를 보냈다라는 건 그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이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는 거. 2번째는 학생이랑 소통하면서 생기부 만드는지를 보라 그래요. 선생님의 권한에 학생이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선생 혼자서 만들어 그걸. 학생이랑 소통하고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고 학생의 잠재 능력을 다 파악한 다음에 쓰셔야 되는데 이건 내 권한이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솔직히. 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편집해야 되나? 근데 전국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계시겠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물론 이제 상담하고 그렇긴 하는데 제가 무슨 막 학교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학교를 바꾸고 그럴 만한 저기가 안 돼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하시죠. 바로 가라고요? 바로 다음 그럼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저희가 이제 컨설팅, 이제 종합전형이 되게 부각되면서 컨설팅 업체라든지 뭐 여기 대표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뭐 컨설팅 업체라든지 컨설팅을 따로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실제 민영 씨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으로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컨설팅 혹시 받아보셨나요?